자, 일단 오늘은 여러 가지 방정식 카트 진행할 거고, 연립 방정식이랑 부정 방정식 같은 것들 다 일괄 정리를 할게. 자, 봅시다. 자, 여러 가지 방정식이 이제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요번에 중간고사 때는 좋았던 일인 것 같은데, 기말고사 때 얘가 들어가면 준비할 게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은 이 안에 파트가 9개 파트가 들어가 있어. 자,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모티브가 뭐냐면은 모티브가 인수분해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모티브를 봤기 때문에 인수분해 내용도 복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얘가 결국은 뭐로 바꾸고 싶냐면 우리는 2차 방정식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러면 2차 방정식의 성질을 살려야 되는 거. 그럼 2차 방정식의 성질과 또 뭐가 나오냐? 2차 함수가 나오는 거야. 헬로. 죄인 들어오네, 죄인. 자, 그리고 또 들어가는 게 뭐냐? 복소수가 또 나와. 복소수. 그러니까 이 파트가 만약에 시험에 중간고사 때 쳤다면은 안 해도 되는 게 되게 많아. 요것도 안 해도 되지, 요것도 안 해도 되지, 요것도 안 해도 되지.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범위가 일괄적으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근데 유형이 아까 9가지가 있다고 했어. 근데 그 9가지 중에서 실제 출제되는 거는 한두 문항. 오케이? 그러면 그 한두 문항이 당연히 뭐가 되겠니? 기말고사 변별력 문항이 될 거야. 알겠죠? 자, 일단 맨 처음 나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3차 방정식 먼저 합시다. 자, 3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은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 오케이? 3차는 실제 너네가 뭐 아직 그래프를 보지 못했겠지만 무조건 양끝이 한 놈은 올라가고 한 놈은 내려가기 때문에 X축과 무조건 만난다는 거야. 오케이? X축과 무조건 만나는 성향을 가진다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이 fx를 3차식으로 나타냈을 때 이 친구는 1차 인수를 명확하게 가지는 친구. 그러면 1차 인수를 가지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 나냐면 x-알파의 2차 식골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1차의 인수를 가진다, 즉 뒤에 남은 친구는 뭐다? 2차가 남는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남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2차 방정식에서 했던 내용들이 나오겠지. 주로 뭐 하겠니? 근을 판별을 하겠지. 맞죠? 그래서 이 fx의 근의 개수를 조사를 할 거예요. 뭐 가령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얘가 만약에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진다. 오케이. 또는 두 실근 또는 한근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지. 자, 예전에는 판별식만 따지면 됐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왜 그러느냐? 이미 근이 뭐가 나왔어? 한 개가 나왔지. 맞지? 근이 이미 한 개가 나왔어. 그리고 서로 다름이란 멘트 확인해. 서로 다름이란 멘트 확인해야 돼. 왜냐면 이 친구는 중근을 한근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앞에서 근이 나왔고 뒤에서 근이 지금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두 근은 앞에 근과 겹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앞에 친구랑 겹치면 안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일단 두 근을 가져야 세실근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얘가 두 근을 가진다는 건 이 2차 방정식에서 D가 0보다 크다가 들어가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D가 0보다 크면은 얘가 두 실근 가지는 건 맞는데 이 친구가 무슨 근을 가지면 안 된다? 알파라는 근을 가지면 안 된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 친구가 뭐 가령 뭐 gx라 하자. 그러면 g 알파는 0이 되면 안 된다가 제일 기본적인 이 유형에서 대표 문항이라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분명히 어떤 일이 생기겠니?
판별식 썼을 때 분명히 어떤 범위가 만들어질 건데 그 어떤 범위가 중간에서 어떻게 뭐 살짝 끊어지는 느낌, 이렇게 끊어지는 느낌 들어오세요?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범위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라 예상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다음 두 실근을 가진다고 해보자. 자, 두 실근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아까도 마찬가지 얘가 이미 근이 알파가 나왔어요. 오케이. 근이 알파가 나왔기 때문에 두 실근 가지려면 한 근만 더 있으면 되겠지. 그러면 뒤에 친구에서 뭐만 가지면 되겠어? 중근만 가지면 되는 거야. 맞습니까? 해서 이 친구는 중근 가지기 위해서 D가 뭐다? 0이다가 들어갈 거야. 그러면 근이 한 개, 두 개가 완성되는 게 맞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생길 수도 있냐면 베타 감마가 두 실근을 가졌어. 이렇게 베타 감마 두 실근을 가졌는데 알파 베타가 일치해 버리는 경우. 오케이. 그러면 이 경우는 뭐냐? D가 0보다 크고 G 알파가 0이 돼버리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즉 중근 가진다, 그러니까 두 실근 가진다는 조건에 대해서는 1번 솔루션도 있고요 2번 솔루션도 있어요. 선생님 1번 솔루션 할 때 알파랑 근이 겹치는 여부 확인해 줘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면 원래는 안 겹친다는 거 확인을 해야 돼. 그래야 알파 베타가 다르니까 근이 한 개, 두 개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요거를 확인해야 됐던 문제는 최근 10년 안에는 없다. 그래서 확인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3차 방정식이 1차 곱하기 2차 꼴이 됐을 때 얘가 두 실근 가지고 싶으면 이 뒤에 친구가 D는 제로가 되거나 또는 얘가 두 실근을 가지는데 앞에 근과 일치하는 경우, 즉 G 알파가 0이 돼야 되는데 아니라고 표기했네. 0일 때 해서 1번과 2번에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다음 얘가 한 실근 가질 때는 얘가 D가 0보다 작기만 하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이 케이스는 D가 0보다 작다. 자, 일단 학교생이 시험에 자주 내는 내신 단골 문항이고요. 그러면 이 친구가 학교생이 낸다면 뭐를 내겠니? 보통은 제일 위에 거 냅니다. 제일 위에 거 내고요. 오케이? 조금 변별력을 준다면 이 두 번째 타입, 두 실근 가질 때 타입을 냅니다. 실제 여러분이 문제집 풀어보시면 이 두 번째 케이스, 두 실근 가질 때 케이스는 문제 보기가 좀 쉽지 않아. 뭐가 쉽지 않냐면은 1번, 2번 둘 다 물어보는 경우는 드물다. 알겠지? 1번, 2번 둘 다 물어보는 경우는 드물다. 근데 지네모 학교 선생님 시험 문제 요번에 낸 거 보니까 이렇게 좀 깐깐하게 물어볼 수도 있겠다 싶더라. 그리고 진여고도 시험 문제가 요번에 조금 깐깐했어요. 다른 애들 시험 시간 부족하게끔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꼼꼼한 문제 풀이 한 번씩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이 유형 정리를 하면서 늘상 얘기하지만 왜 이런 유형을 학교생들이 내려고 하는지를 좀 고민하면서 문제를 봐줬으면 좋겠어. 분명히 학교생은 너네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내는 거고 거기에 대한 건 분명히 의도가 있다. 알겠죠? 그 의도 생각하면서 공부해 주시길 바래요. 다음, 자 3차 방정식 하면은 이렇게 근의 판별 들어가고 두 번째 근의 판별 말고 또 나오는 거 근과 계수지. 자, 일단 여러분들이 요런 느낌을 받아야 돼. 여러 가지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새로 배우는 파트가 아닙니다. 알겠죠? 앞에 기존 파트의 응용 파트이기 때문에 얘는 계속 뭐로 생각해야 돼? 2차 방정식이라면 뭐 물어봤었지를 생각해야 돼. 2차 방정식이면 뭐 물어봤었어? 근 판별했었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 했었지. 그리고 2차 방정식 작성했지. 맞죠? 작성 문제까지 해서 이 3차 방정식 자체 안에서 3종 세트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일단 근과 계수와의 관계 설명할게. 자,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제로다 라고 하면 얘는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근이 3개입니다. 오케이?
자, 근과 계수의 관계 얘기할 때는 실근, 허근 구분 잘 안 합니다. 알겠죠? 여기서 말하는 근이라고 하면 실근, 허근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내용과 헷갈리지 마세요. 앞에 거는 실근 기준으로만 설명을 하는 거고 뒤에 거는 실근, 허근 다 다루는 겁니다. 자, 알파벳 다 감마. 헬로. 작성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세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입니다. 자, 우리 이 3종 세트 보면은 뭐 떠올라요? 요거 3개 보면은 당식 첫 단원인 곱셈 법칙 생각이 날 겁니다. 맞죠? 자,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 파트에서는 그 곱셈 법칙 다루었던 내용들이 나올 건데 여기서 인지해야 되는 건 얘를 얼마만큼 깔끔하고 심플하게 푸느냐가 중요한 거야, 얘들아. 알겠죠? 그래야 이 단원에서 배울 걸 배워가.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자. 만약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정도를 물어봤다면 이 친구는 곱셈 법칙을 물어보는 게 맞아요. 오케이? 뭐 쓰면 되는 거야? 그냥 너네들이 흔히 알고 있는 변형 공식 쓰면 되잖아. 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요런 거 쓰면 되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플러스 감마 세제곱이면 자, 이 친구 정도까지는 곱셈 법칙 써도 돼. 알겠지? 써도 돼. 써도 된다는 건 안 써도 되는 풀이가 있다는 말인 거야. 이해되니? 자, 써도 되는 케이스 어떤 케이스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곱셈 법칙을 쓰면 알파 베타 감마의 전체 세제곱 공식 외우는 친구들은 쓰셔도 되는데 일단 기본 공식부터 적을게.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더하기 3 알파 베타 감마까지죠? 맞지? 근데 이 친구 쓰기 싫으면 전체 세제곱 공식 쓰셔도 됩니다. 전체 세제곱 공식은 원형으로 적을게. 됐죠? 이 원형입니다. 전체 세제곱 공식 원형인데 이미 당식의 곱셈 법칙을 배웠잖아요. 그지? 근데 이미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으면 쓰지 마세요. 알겠지? 이제 와서 외워야지 할 필요 없어. 외워졌으면 쓰시고요. 안 외워졌으면 쓰지 마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쌤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 타입에서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플러스 감마 세제곱을 구하여라 라고 했다면 이게 추천. 오케이? 근데 요 타입에서 요걸 물어봤다면 오케이? 이래 되면은 다른 타입 추천입니다. 알겠죠? 다른 타입 추천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얘가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니? 알파 세제곱은 3알파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감마 세제곱을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심플하게 3알파 베타 감마 플러스 3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오케이? 얘가 알파일 때, 베타일 때, 감마일 때 해서 숑숑숑 더하면 이래 될 거 아니야? 맞지? 자, 우리 특히 이반에 계산 실수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별 하나 찍을게. 이거 1 적어서 틀린 친구 되게 많아요. 오케이? 1 적어서 틀린 친구 되게 많아. 계산 실수하지 말라고. 옆에 친구 쳐다보지 말고. 계산 실수하지 마. 너네야, 그지? 본인이야. 계산 실수하지 마세요. 어김없이 계산 실수하면 달 날아갑니다. 3입니다. 주의하세요. 알겠죠? 자, 해서 이렇게 근의 정의 쓰는 솔루션까지 봤어. 곱셈 공식 쓰는 솔루션이랑 근의 정의 쓰는 솔루션. 오케이?
자, 그러면 태클을 한번 가볼게. 자, 요거 세 개로 뭐 물어보느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 곱셈 공식 타입 같은 경우는 1-알파, 1-베타, 1-감마 같은 거 물어보는 경우 헬로. 다음 A 타입, I 타입으로 갈게. 두 번째 타입은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 더하기 감마 4제곱 타입이 있어요. 오케이? 자, 물론 이거 두 개 다 근의 정의 솔루션은 가능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전개 많이 하죠, 그지? 이건 거 같은 경우는 전개하면은 1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1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1 빼기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고생 공식 쓰는 친구들도 있고요. 오케이? 있고요. 아니면 어떤 솔루션도 있어? 1 대입하면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5가 나오죠. 자, 근의 정의 솔루션도 있어요. 기억납니까? 자, 이 친구 솔루션은 뭐였느냐? 자, 봐라. 이 친구는 결국 알파, 베타, 감마를 뭐로 가지는 친구야? 근으로 가지는 친구란 말이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x-알파, x-베타, x-감마랑 항등식이에요. 맞습니까? 얘네 두 개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 1을 대입을 하면은 이 꼴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겠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x에 1, 1, 1 대입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수치가 바로 나온다 이 말이죠. 오케이? 근데 이 솔루션을 쓸 땐 알고 쓰셔야 돼. 뭐를 알아야 되냐? 3차 계수가 1일 때만 쓸 수 있다. 기억하세요. 3차 계수가 1일 때만 쓸 수 있어. 만약에 3차 계수가 1이 아닌 타입 보여줄게. 보세요. 3차 계수가 1이 아닌 타입을 보여줬다.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친구는 항등식을 적용을 하면 x-알파, x-베타, x-감마에 뭐가 붙어야 돼? 앞에 2가 있어야 되지. 맞지? 그러면 여기에 1, 1, 1 대입하면 이게 나오긴 하지만 얘는 대가리에 뭐가 붙어있니? 2가 붙어있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러면 이 솔루션 쓸 때는 3차 계수가 1이 아닐 땐 안 쓰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양변에 2 나누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이 근의 정의 솔루션 풀 때는 3차 계수를 뭐로? 1로 꼭 바꿔주세요. 실수 많이 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 실수 포인트들 항상 별 쳐놓으니까 인지하세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근의 정의 솔루션을 쓸 때는 웬만해서 개수를 1로 바꿔서 문제 정리해 주시고 선생님 그러면 얘가 만약에 플러스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플러스 꼴이면은 실제 근의 부호를 뒤집는 테크닉을 가르쳐 주긴 했어. x자리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은 똑같은 솔루션을 쓸 수 있긴 하지만 싹 다 플러스일 때는 그냥 전개하세요. 알겠지? 싹 다 플러스일 때는 전개하세요. 다음 걸 볼게. 자,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 자, 이 친구 꼴이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 친구 꼴이면 x에 세근의 합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봐라잉. 확인했지? x에 세근의 합을 집어넣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빼기 알파 하면 베타 플러스 감마,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 빼기 베타 하면 알파 플러스 감마, 여기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를 대입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나오지, 그지? 맞지? 선생님 요거 그냥 고생 공식 가르쳐 주신 거 쓰면 안 돼요 라고 하면은 서술형에서는 점수 까이겠죠. 고생 공식 객관식이면 그냥 요거 쓰는 게 베스트지? 오케이? 객관식이면 요거 공식 배웠었죠, 그지? 요거 쓰는 게 베스트고, 서술형이면은 요거 해서 보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점수가 아닙니다. 알겠죠? 고생 공식 그냥 밀어붙이시면 안 돼요.
자, 해서 일단 근과 계수와의 관계 관련된 얘기들을 해봤는데 실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시험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뭐 틀리면은 지 혼자 틀리는 거기 때문에 연습 좀 다분히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얘는 근의 정의만 이용하길 바라는 솔루션입니다. 오케이? 자, 이 친구는 어떤 솔루션 쓰면 되느냐? 뭐 가령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이 있다 치자. 이 친구의 한근이 알파면 지울게. 어떻게 하기로 말했어? 근의 정의 쓰길 바랬지. 요렇게 기억납니까? 그러면 알파 4제곱은 어떻게 만들면 돼? 3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이해됩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얘가 뭐가 되겠니? 3의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 근의 정의. 자, 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물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곱셈 법칙만으로 푸셔도 됩니다. 오케이? 근데 요번에 시험 시간이 부족했다면은 최대한 곱셈 공식을 빨리 쓰던가 아니면 솔루션을 겨냥해야 되겠지. 맞죠? 다음. 자, 3, 4방정식 마지막 하나 들어갈게. 작성입니다. 자, 세근이 나와 있을 때는 이렇게 집어넣어서 3, 4방정식을 작성하면 되지만, 맞죠? 요런 조건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조건을 던져줬느냐? F알파는 뭐 2알파, F베타는 2베타, 뭐 F감마는 2감마. 요번에 지내고 내신에 요 유형 나왔었죠, 그지? 맞죠? 자, 나왔다면 또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학교쌤이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좀 충분히 한 번 더 준비하시는 게 좋을 듯. 자, 이렇게 나와 있고 뭐 fx가 뭐 3차다 정도 나와 있으면 근데 이건 어느 학교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 실제 출제가 되는 거는. 자,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fx는 몇 x? 2x. 이 친구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 맞죠? 그러면 fx 빼기 2x는 x-알파, x-베타, x-감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앞에 뭐 들어가야 돼? 빼먹으면 안 되죠? 뭐? 3차 계수 꼭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 항등식 원리는 유리식이나 무리식은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요번에 나온 게 분수꼴이었나? 맞죠? 분수꼴 쓰시면은 이거 적용 안 됩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 볼게. F 1의 2분의 1, F2의 3분의 2, F3의 4분의 3, F4의 5분의 4 해놓고 fx는 3차 정도 던져줬다. 3차씩 완성해 볼게. 자, 지금 보시면은 이거 잡는 라임은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괄호 안이 x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괄호 안이 x인 거야. 얘가 x인 거야. 선생님 그러면 1, 2, 3, 4는 뭡니까? x의 값, x의 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맞지? 그래서 fx, 그러니까 얘가 x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면 얘가 x면 x 플러스 1이고 x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얘가 x 플러스 1, x 이렇게 보시면 라인이 짝짝짝 맞다고 이렇게 확인되죠?
되지? 근데 여기서 항등식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수식에서 항등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등식은 누구만의 성질이다? 다항식만의 고유의 성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분모를 옆으로 살짝 치워야지만 항등식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항등식이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야 유리식이 없는 거거든. 알겠죠? 그러면 얘가 근이 1, 2, 3, 4이기 때문에 얘가 x-1, x-2, x-3, x-4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자, 빼먹으면 안 되는 거 별 부분 까먹으면 안 된다. 여기에 뭐가 살아요? A 살아요. 됐죠? 선생님 요거 4차식인데요. 요건 4차식이지. 근데 fx는 3차식이 다 찼어. 확인해볼까? 자, 1차, 3차, 4차 해서 좌우변이 항등식이 만족이 됩니다. 그죠? 이해되지? 해서 이 친구는 최고차 계수까지 구할 수 있어. x에 뭐 대입하면? -1 대입하면. 이 친구 항등식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최고차 계수 찾기 위해서 x에 -1 대입하면은 1은 -1, -2, -4, -3 곱하면 24a 나오나? 뭐 이런 식으로 a 값까지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작성까지 얘기를 했어요. 출제율이 그래도 고차 방정식 안에서는 높은 3종 세트입니다. 알겠죠? 3개 중에는 시험이 뭐 거진 나온다라고 보고 연습하시길 바라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좀 까먹어서 또 기름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 안 생기길 바래. 자, 3차는 보다시피 3종 세트 있었다. 다시 돌이켜보면은 첫 번째 뭐 있어? 근의 판별 있었어요. 맞죠? 근의 판별 있었어. 그리고 두 번째 방금 지우고 있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있었어. 맞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 뭐 있어? 작성. 방정식 작성 내용 있지? 맞죠? 요렇게. 자, 이 3종 세트는 보다시피 그렇게 레벨이 높지 않는 중급 문항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진여고 진해고 둘 다 이 정도 중급 문항은 꽤나 한 4문제 정도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틀리면은 70점대 나와요. 안 틀리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해서 3차 끝냈고 두 번째 4차 갈게. 자, 실제 고차 방정식 파트는 얘들아 3, 4차를 다루는 파트입니다. 알겠죠? 3, 4차를 다루는 파트야.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지금 공통수학 1을 배우고 있는데 공통수학 1은 뭐 하는 파트냐? 다항식을 배워가는 파트라고 했어요. 다항식의 형태만 봐도 이 친구 성향을 알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 3차를 보면 이제 어떤 성향을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친구 무조건 근이 있어. 오케이. 이 친구 무조건 근이 있어. 무조건 인수분해가 될 거야 라는 생각과, 그리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작성까지 서브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해서 3차 맞이하면은 제발 조리제법 되는지부터 체크하시고, 안 되면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랑 작성을 쓰는 겁니다. 알겠지? 우선순위가 중요해. 다음, 자, 4차 같은 경우는 4차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4차 베이스 문항은 치환결합이야. 자, 치환결합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죠. 인수분해 파트입니다. 맞아요. 인수분해 파트. 자, 보시면은 우리 많이 했던 거 이 친구 요번에 시험에 나왔죠? 맞죠? 뭐 이런 거 있다 칩시다. 자, 이 친구 근 구하여라 라고 했던 거. 오케이. 자, 해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어 있니 안 되어 있니? 안 되어 있죠. 마치 플러스 1 나와 있으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해서 어떻게 했니? 두 개 짝짓기 했었지. 요렇게 공통 부분 만들어냈지. 두 개 짝짓기 해서 합치는 과정을 뭐라 부른다? 결합이라 부른다. 알겠죠? 그래서 두 개 짝짓기 하면은 공통 부분이 생깁니다. 보다시피 3x 플러스 2에 3x. 선생님 쉬운데 이거 왜 하세요? 라고 하면 이제 나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 너네가.
자, 지금 보시면 쌤이 예전에 이런 얘기했어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라는 얘기를 했고요. 요번에 조금 잘 적용했길 바랬는데 그거 틀린 친구는 없겠죠. 얘가 간격이 모두 다 얼마예요? 1이지. 맞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그 등간격의 몇 제곱이었니? 4제곱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돼요. 기억나죠? 요번에는 시험에 어떻게 나왔니? 등간격이 얼마였어요? 2였지?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된다? 16이 돼야 완전 제곱식이 된다. 오케이? 그러면 등간격이 3이면은 뭐가 돼야 되겠니? 81이 돼야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우리 저번에 인수분해 할 때 했던 거고, 요번에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이렇게 바꿀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바꿔놓고 근이 몇 개일 때 K범위 구하세요. 얘네 약간 이런 라임의 문제가 등장을 할 거다. 받아들여졌어? 자,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 솔루션에서 숟가락 하나 더 얹혀보자 이거야. 예전에 너네가 중학교 때 요 형태 보면 근 구하는 것만 해봤잖아. 맞지? RPM 정도 펴보면 근 정도밖에 안 구하잖아. 근데 지금 시험 난이도 봐서는 너네들이 틀리는 건 근 구하는 게 분명 아닐 거야. 맞죠? 그래서 이 친구를 치환을 합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치환을 하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k는 0이 되고요. 오케이? 이때 이 a라는 거는 뭡니까?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야? 엄밀히 따지면 뭡니까? 2차 함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요렇게. 맞지? 맞죠? 그러면은 이 친구가 A의 근이 알파 베타라는 게 설정이 되면요. 오케이? 알파를 내가 요렇게 긋고 베타를 내가 요렇게 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니? 근이 몇 개 나오니? 2개가 나오는 거야. 이거 바로 어디 갔니? 어떤 상황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서 근이 2차 방정식이잖아. A에 대해서. A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2개 생길 거라고요. 오케이? 이때 이 A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 알파 베타는 요 안에서 보면 A가 요거니까 얘가 알파 베타. 즉 x제곱 플러스 3x가 알파다. x제곱 플러스 3x가 베타다. 라고 하면은 이 알파 베타는 y는 알파와 y는 베타. 그리고 y는 x제곱 플러스 3xy 교점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내가 그림과 같이 그었으면 근이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고. 어떻게 그으면은 내가 알파 베타를 이렇게 그으면 근이 몇 개가 되는 거겠니? 4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학교생이 시험 내기 좋게 딱 내는 방법은 어떤 느낌이겠니? 근이 몇 개일 때 던지겠니? 3개일 때 던지겠지. 이해되니? 이해돼요? 그러면은 근이 3개이려면 알파 베타 중에서 알파를 어떻게 정도 구워주면 되겠니? 요렇게 구워주면 된다 이 말인 거야. 접수했어? 이해돼? 되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끄으려면 꼭지점의 y좌표가 얼마인 게 인지가 돼? 요거 완전 제곱식 만들면 알 수 있죠? 4분의 9. 그러면 알파가 4분의 9면 근이 몇 개가 된다? 1개, 2개, 3개가 될 수 있다 이건 거야. 이해돼? 근데 알파는 무슨 값이었니? 알파는 무슨 값이었니? 이 2차 방정식의 근이야. 맞아요. 그러면 집어넣으면 무슨 값이 완성이 되는 거야? K 값이 완성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예전에는 이 치환결합 형태가 문제가 이지한 유형이었어. 쉬운 유형이었어요. 알겠지? 쉬운 유형이었는데 뭐 하나 박아 넣었을 뿐인데 미정계수 하나 박아 넣었을 뿐인데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올라간다 이 말인 거야. 알겠죠?
자, 일단은 시험 기간에 요 유형 연습시킬 거니까 일단 있다는 거 정도 인지, 되지? 인지 정도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변별력 문항이고요, 이 정도 레벨은. 자,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주면은 4차 방정식의 공통 부분을 만들어서 치환을 했다. 오케이? 치환을 했다. 이 2차 방정식 생겼지. 맞지? 이때 A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근이 두 개가 아니라 그거는 A의 근이고 실제 X의 근은 A가 X제곱 플러스 3X잖아. 이 친구가 알파, 베타가 되게 하는 진짜 X근은 따로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를 칠판에 검은색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검은색 그림으로 그렸을 때 알파, 베타를 어떻게 끊냐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달라진다. 알겠죠? 이 테크는 너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쓰는 테크입니다. 치환한 친구의 근 파악하는 거. 아마 지금은 상당히 어려울 거야. 여러 번 봤을 때 인지하는 방향으로 갑시다. 일단 필기만 한번 해놓고 문제 풀이 몇 번 들으면 조금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 일단 정리만 해놓고. 다음. 자, 4차 방정식 안에서 메인인 친구 복 2차 방정식. 자, 세 번째 거 하면은 쌤이 오늘의 토픽이 뭔지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의 토픽을 파악해 보세요. 자, 4차 방정식 중에서 짝수, 차수만 존재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됐죠? 예전 같으면 어떤 얘기만 했겠니? 보기차 방정식 푸세요 정도겠지. 근데 학교 내신에 보기차 방정식 문제가 근 구하여라고 나오길 바란다면 그건 시험 공부할 필요 없겠죠? 맞지? 시험 쳐봐서들 알겠지만. 자, 마찬가지야. 이 보기차 방정식도 그래 근을 몇 개 가지고 오케이? 그리고 근의 모양을 보여주고 이런 얘기를 주로 할 거라 이 말인 거죠. 자, 들어가 볼게. 자, 이 친구가 통상적으로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몇 차 방정식이래요? 2차 방정식이 되지? 맞지? 이때 그래 t 값이 1이 나오면 어떤 일이 돼? x제곱이 1이니까 x는 풀마 1이다. 맞아요? 맞죠? 만약에 t가 마이너스 2가 나왔다 치자. 그럼 x제곱이 마이너스 2면은 x는 실분 기준으로는 근이 없다가 되겠지. 되지? 너네들 좀 혼란스러울지 몰라도 보기차 방정식에서는 근을 판별을 할 땐 허근이 아니라 실근 기준으로만 얘기를 해. 그래서 지금은 x 표기를 한 거야. 자,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보기차 방정식에서의 근의 판별입니다. 근의 판별. 근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을 판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쌤이 오늘 얘기한 게 벌써 이제 세 번째 섹션까지 들어왔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이거야. 근을 판별하는 거야. 이해되니? 근을 판별하는 거.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는 근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근을 판별하는 게 제일 메인이고요. 그 다음이 서브가 작성하거나 방정식 만들거나 하는 그런 서브 내용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메인은 근 판별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 자, 이 친구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지. 2차 방정식은 근이 어떨 수가 있어요? 두 개 나올 수가 있어요. 맞지? 근이 두 개지요, 그지? 자, 그러면 뿔뿔근 가질 수 있고 뿔막은 가질 수 있고 마막은. 너네들 머릿속에는 통상적으로 이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틀리는 거야. 자, t가 플러스일 때 근 아까 몇 개 나왔지? 두 개 나오지요. 그지? 두 개 나오지요. 그럼 뿔뿔근이면 근이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가 되는 거야. 맞아요? 4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뿔뿔근을 가지면 실제 실근이 4개가 된다고. 맞아요? 그럼 뿔뿔근을 가질 기준은 두근의 합이 0보다 어떻다? 크다. 두근의 곱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하면은 실근이 몇 개가 돼? 4개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리고 뿔마근이면 2개 없다. 0개. 그러면 얘는 실근이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뿔마근이면은 두근의 곱만 0보다 작으면 됩니다. 다른 조금 필요 없어요. 확인되지? 맞지? 다음 마마근이면 어떻게 돼? 0대 0개가 되겠지? 두근의 합, 두근의 곱, 판별식. 글씨 이상해서 미안. 자,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 실근이 0개면 조건이 이게 맞아요? 아니죠. 애초부터 t가 근을 안 가질 수도 있죠. 맞지? 즉 실근이 0개인 방향은 마마근을 가질 수도 있지만 또는 애초부터 t가 0보다 작은 방법도 있어요. 또 어떤 방법도 있겠니? d는 제로인데 음의 중근 가질 수도 있어요. 따지겠니? 안 따지겠니? 그건 안 따져. 오케이? 너무 디테일하진 않아요. 알겠죠? 다음 실근 2개 가지고 싶어. 그러면 양음근 가지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없겠죠? 맞지? 양의 중근? 가능성은 있겠지. 양의 중근, 양중근, d는 제로인데 두근의 합이 0보다 크다. 겁나 많지? 실근 4개 갖는 방법은 요게 유일해. 선생님, 그러면 실근이 0개 있고 2개 있고 4개 있으니까 실근이 1개나 3개 가질 수 없습니까? 그죠? 그런 의문점을 가져야 시험에 나오면 예상한 게 나왔네가 되는 거야. 4차 방정식이야. 4차 방정식은 맥시멈 근이 4개 있다는 거야. 맥시멈 치지 미니멈 치는 0개부터 출발해야. 그러면 0개, 1개, 2개, 3개, 4개 종류별로 다 해봤다면 시험에서 틀릴 이유는 없다 이거지. 이해돼? 그러면 얘가 통상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근이 3개일 때입니다.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는 3개 갖는 방법. 자, 보기차 방정식이 근이 어떻게 하면 3개가 가질 수 있을까? 쌤이 아까 분명히 예시로 요걸 적었다. t가 1일 때 x값 봤고요. t가 마이너스 2일 때 x 근 봤어요. t가 1이면 근이 2개였고요. t가 마이너스 2면은 근이 0개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홀수개가 나오려면 근이 1개가 나왔어야 되는 거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0이죠. 맞지? 보기차 방정식이 근을 홀수개를 가지려면 얘는 t가 제로여야 합니다. 이런 근을 가져야 돼. t가 제로근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뭐겠니? 플러스겠지. 맞지? t가 플러스면 근이 2개, t가 0이면 근이 1개, t가 음이면 근이 제로개. 이해되니? 즉 t는 양이면 2개, 다시 정리한다. 0이면 1개, 마이너스면 제로개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학교생이 즐겨내는 건 요거일 수밖에 없어. 왜? 안 까다롭거든. 지가 문제 내기에도 안 까다롭고. 요거 안 나옵니다. 본 적 없어요. 본 적 없습니다. 안 나와요. 요것도 거의 못 봤어요. 이 문제집에서만 봤지 학교 내신에서 못 봤어요. 그러면 학교생이 내는 방향은 요거나 요걸 낼 수밖에 없어. 왜? 너네들이 아냐 모르냐를 판별을 하고는 쉽고, 오케이? 그리고 너무 많은 학생이 안 틀리길 바래. 잣대 봐라 하면서 이제 어려운 거 다 던지진 않거든. 그래서 변별력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야지만 내는 거야. 알겠지?
그게 의미가 있어야지만 내는 겁니다. 전교생 다 틀린 문제 내면 안 된다고. 근데 간혹 맞지? 좀 얄궂은 학교생들도 있지. 1년 내내 아무도 못 맞추는 문제를 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저기 작년에 아니 재작년이었다. 재작년 세화여고 1학년 쌤이 1년 내내 서술형 두 문제를 그냥 전교생 아무도 못 맞추게 해서 1년 내내 냈거든. 그래서 애들이 맨 뒷바닥을 아무도 안 풀었어. 서술형 7번, 8번 아무도 안 풀었어. 아무도 못 맞췄어. 걔네들. 전교생 중에. 뭐 여튼. 자, 다시 얘기하면 보기차 방정식 근 판별하는 얘기 있고요. 그러면 기억해야 되는 타입은 뭐다? 근 4개 타입, 근 3개 타입. 다 아는 건 아니야. 근데 요걸 들으면서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거지. 맞지? 시험에 나오는 것만 두더지 마냥 이렇게 파버리면은 수학 실력이 안 늘어요, 얘들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1분점도 가지고 저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어. 다음 타입 갈게요. 자, 고기차 방정식에서 또 나오는 타입은 얘는 출제율이 상당히 낮아요. 근데 수업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자, 고기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근이 어떤 느낌을 가지냐면은 얘는 근들이 맥시멈 4개야. 아니 허근까지 포함하면은 복소근으로 보면 근이 무조건 4개야. 복소근으로 보면 근이 무조건 4개야. 됐지? 이 4개의 근은 항상 1+1 행사를 합니다. 강조했었죠? 얘는 무조건 1+1 행사를 해. 오케이? 선생님 얘는 뭐예요? 얘는 다 실근이야. 오케이? 근 판별하실 때는 실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근의 모양, 근의 형태를 얘기를 할 때는 복소근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오케이? 복소근은 항상 무조건 근이 4개입니다. 자, 이 친구는 1+1 행사가 뭐냐면 알파 근을 가지면 마알파 근을 가져요. 됐죠? 베타 근을 가지면 마베타 근을 가져. 무조건 얘는 1+1이야. 이해됩니까? 자, 이 친구는 서로 다른이란 맥락을 안 붙입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이 맥락이 있어요. 확인하세요. 학교생이 실수로 이거 빼먹었지? 그럼 문제 터진 겁니다. 문제 터진 거예요. 학교생이 실수한 거야. 알겠지? 서로 다른이란 맥락 붙어야 돼. 서로 다른이란 말 없지? 맞지? 그러면 이 친구는 항상 근이 4개인 거야. 이렇게 서로 다른 맥락 안 붙이면은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냥 근 4개. 그럼 이 실근이란 말 정도는 붙일 수 있겠지. 아마 학교쌤이 잘못 낸 걸 겁니다. 이래 되면 따져야 될 게 되게 많아. D가 0이 아니어야 되고 이런 걸 따져야 되거든. 중근 여부를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원론으로 들어오면 얘가 1 플러스 2i를 근을 가지면 무슨 근을 가지게 된다? 부호 반대의 근을 가지게 된다. 접수했죠? 됐지? 그리고 ABC가 만약에 실수라면요 어떤 일도 생긴다? 켤레 복소수 근도 가진다. 기억나죠? 그러면 켤레 복소수 근도 가져야 돼. 그러면 요렇게 되겠지. 됐지? 그러면 켤레 복소수 근을 가지니까 또 어떤 일이 생기겠니? 이 친구의 1+1 행사를 하겠지. 부호 반대의 근을 무조건 가집니다. 해서 근 하나 가지니까 뭐가 됐어? 1+3 행사가 돼버리지. 맞죠? 근 하나 있으면은 몇 개의 근들이 다 나온다? 나머지 3개의 근들이 다 나온다. 자, 보기차 방정식에서 시험에 간간히 나오는 친구는 이 1+1 행사 부분이고요. 알겠지? 여기 서로 다른이란 맥락이 붙으면 이제 요런 것들 따져주시면 됩니다. 실근이든 서로 다른 근이든 맥락이 붙으면 요걸로 기억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요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됐죠? 다음 4번 갈게요. 되니까 커피 사탕 하나 먹을 건데 혹시 커피 사탕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드실 분? 먹을래?
돈 벌 사람 있어요? 원래? 엄마가?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얘들아. 쌤이 어렵니? 어려워? 어렵구나. 보통 우리 지금 이렇게 아무 말 안 하는 이런 분위기잖아, 그지? 3년 내내 가더라고. 나중에 수능 치고 술자리를 가진 적이 많아. 이제 애들을 이제 떠나니까 대학 가기 전에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전으로 가면은 다들 걸쭉하게 3년 내내 했듯이 수업 듣듯이 딱 앉아있더라고. 얘들 안 그래도 돼. 자, 해서 일단 보이체 방정식까지 하고 4번 갈게요. 4번. 자, 오늘 챕터는 전반적으로 다 어려워요. 왜냐? 여러 가지 방정식은 누누이 얘기지만 변별력 챕터입니다. 챕터 자체가 변별력 챕터이기 때문에 요거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자, 3번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4차입니다. 3차일 때는 상반방정식이라 부르지 않아요. 5차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3번 방정식은 개수가 대칭인 친구를 3번 방정식이라 부르고요. 이 3번 방정식은 포지션이 앞에 유형과 같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거야. 첫 번째, 뭐겠니? 근의 판별. 두 번째, 근의 특징 얘기를 할 거야. 자, 기본적으로 개수가 대칭이 되지, 그지? 앞뒤가 같은 번호, 그런 거, 그지? 대칭되게 생겼어요. 이 친구 솔루션이 어땠니? 양변의 x제곱 나누고 출발했지? 맞지? 양변의 x제곱을 나눠줬으니까 이 친구가 짝짓기가 됐었던 거고, 얘는 다른 챕터랑 다르게 근을 구하여라가 시험에 나옵니다. 이 친구도 유일하게. 알겠죠? 얘는 유일하게 근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봐. 구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근 구하는 연습하세요. 자, 일단은 얘를 어떻게 했니? 치환을 하지? 예쁘게 t로 치환할게. 그러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치환을 했다 치고 예쁘게 2차 방정식이 나오면 여기서 t값 구하시면 되겠죠. 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뭐 세모가 나올 수도 있겠지. 됐지? 야, 여기서 이제 t값 구했는데 x값 못 구할 친구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해. t값이 만약 나왔다. 야, t였는데 t값이 만약에 뭐 3 정도 나왔다 치자. 그러면 양변에 못 곱하는데 x 곱하고 근의 공식 쓰면 되지. 그래서 근의 공식 쓰면 돼요. 아무도 못 구할 사람 없다면서 왜 푸세요? 라고 하면은 보여주려고. 실근이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지. 근데 이거 근 안 구하고 실근이 2개인 줄 알 수 있을까?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요거처럼 요거 맹키로 처음부터 근이 어떤 줄 알 수 있어요. 알겠니?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야 이 문제를 유형을 쳐내는 거야. 얘는 기억해. t의 절대값이 2보다 크면 부실근입니다. t의 절대값이 2면요 중근입니다. t의 절대값이 2보다 작으면요 허근입니다. 기억하세요. 선생님, 이 t의 범위는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 판별식 쓰시면 나와요. 미안 가려서
오케이. 판별식 쓰시면 t가 풀마 2 사이 바깥범위 풀마 2 이렇게 3종 세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t 값만 봐도 근이 유추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 적느라 바쁘구나. 미안하다. 자, 2, 3 나와 있으면 근이 몇 개일까요? 3개예요. 학교생이 시험 내기 편한 건 어떤 타입이야? 홀수계 타입이야 항상. 왜? 그래야 중근 내면은 애들이 유추도 빠를 거고 맞추면 맞추고 못 맞추면 못 맞추고 그게 조금 판가름이 빨리 난단 말이야. 알겠지? 해서 봐봐. 2다 중근, 3이다 두근 해서 얘는 서로 다른 세실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해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 맹글어 볼게요. 자,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 갖고 싶다. 오케이. 서세실, 줄임말. 서세실. 자, 서로 다른 세실근 가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테크트리를 타주시고, 아까 설명한 대로 그대로 갑니다. 양변에 x제곱 나눴고요. 그리고 요 흔히 가는 짝짓기 가겠죠, 그지? 치환 정리해 주시면은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이 됩니다. 됐죠? 자,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 가지려면 t가 무슨 근을 가져야 될까? 뭐죠? 절대값이 2가 돼야 되겠지? 맞지? 그럼 절대값이 2가 된다는 거는 t가 2거나 t가 마이너스 2인 근을 가져야 돼. 즉 얘가 t가 2 별꼴 또는 t가 마이 별꼴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인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t가 2면은 대입하면 무슨 값이 나오겠니? k는 2. 접수. 다음 t가 마이면은 뭐가 되겠니? k는 마유? 됐어요. 선생님 그러면 k 값이 2개가 나왔어요. 아니지. 둘 중 하나는 트릭이지. 오케이? 트릭 잡아내자고. 어떤 식으로? 대입하니까 별이 뭐가 나와? 0 나오죠 이거는. k에 2 대입하면은 t 값이 0 나오죠 그지? 얘는 k에 마이너스 6 대입하면 얘는 4 나오죠. 됐죠? 그러면 근이 3개 가지는 친구는 누굽니까? 후자죠. 맞지? 후자죠? 뒤에 있는 친구죠? 그래서 답은 얘가 되는 거겠네. 이런 식으로. 어때? 생각보다 깔끔하지? 맞죠? 문제가 상당히 깔끔해서 학교생들이 내면 되게 고맙죠? 그렇지? 이런 문제 내주면 고맙죠. 그렇지 않고 덜 티하게 내면 어떻게 내냐면 얘가 서로 다른 내실근 가지고 싶어요 하면 겁나 더러워요. 어쩔 수 없어. 너네들이 생각하는 2차 함수 근의 분리를 쓰셔야 돼. 근의 분리 문제 한 문제도 안 나왔지? 맞지? 근의 분리가 안 나온 이유는 쌤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부등식이 좀 강하게 2차 부등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들어갔는데 봐봐. 얘가 만약에 여담으로 들어 안 나온다 이 내신에 내실근을 가지면은 그림 개형이 겁나 많아요. 얘를 2차 함수로 볼게. 오케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요렇게 다 근이 4개인 거야. 오케이? 선생님 저희 학교생이 약간 시험 문제 보니까 좀 마틴이 가기 직전이에요 라고 하면 요걸 내실근으로 바꿔서 문제 볼게.
요 문제를 내시군으로 바꿔서 볼게. 봐라. 이렇게 내면 낼만하다. 이렇게 보면 못 풀어. 이렇게 보면 할만해. 차이점이 뭐야? 대칭축이 잡혀져 있어. 2차 함수를 본다면 얘는 대칭축이 잡혀져 있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강아지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고양이, 쥐, 도마뱀 아무도 안 키워? 그런 새끼들 뭐 하나 키워봐. 이 동물도 보면은 막 뻘뻘뻘 돌아다니잖아, 그지? 동물 뒷목덜미 딱 잡으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못해. 이게 뭐 바둥바둥거리기만 하지 움직이지 못한다고, 그지? 맞아. 이 친구는 대칭축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얘는 움직임이 둔해. 파악하기가 쉽다고. 봐라. 자, 얘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려면은 여기서 만나야 돼. 여기서 근이 두 개 생겨야 돼. 이해돼? 왜? t가 풀마이 바깥 범위일 때는 두 실근이거든. 그러면 x절편이 하나 생기면 근이 두 개, 또 하나 생기면 근이 두 개, 해서 네 개가 되는 거라고. 이해돼? 그러면 대칭축이 뭡니까 현재? t는 1이죠. t는 1이죠. 얘는 어떻게 움직인 거야? 요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파란색과 두 점에서 만나려면 뭐만 확인하면 되겠니? 딱 이 순간이겠지. 마지막 이 순간. 이해돼? 마지막 이 순간. 이 순간이 언젠데? 지금 이 순간. 이거 뭐 노래도 있잖아, 그지? 이때라고. 요것만 잡아주면 돼. 얼마나 심플해. 그러면은 양 사이드로 근이 또록 나오고 근이 또록 나오니까 두 개, 네 개지요. 맞죠? 이해돼? 시험에 내기 참 좋겠지. 맞죠? 대칭축이 잡혀져 있으면. 근데 이런 예제가 시중에 문제집에 잘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 쳐봐서 알겠지만 문제집이랑 비슷하게 나온 것들이 있긴 해. 뭐 요번에 진고 뭐시기야 2차 함수 정의역 구간 움직인 거 그거 우리 시험 기간에 2차 함수 프린트물 나갔을 때 똑같은 거 나왔다. 그 있잖아. 최대값 정해져 있고 최대값이 얼마고 정의역 나와 있는 그거 했었어. 프린트물 그대로 똑같이 나왔어. 숫자만 바뀌고 똑같이 나왔어. 그도 틀렸더라고. 서로 쳐다보지 마. 이 내중이 있어. 범인 찾지 마. 알겠지? 범인 찾지 마. 똑같은 게 나왔는데 틀려. 근데 그건 왜 의미가 없냐면 똑같은 게 나왔는데 틀렸다고 자책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한두 번 푼다고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들었을 때 이해를 했지, 그지? 근데 이거 시험에 나오면은 이 6명 중에 몇 명 맞출까? 난 다 맞춘다고 절대 생각 안 해. 알겠죠? 선생님이 시험 직전에 엄청 추수인 교과서 개념 문제를 주긴 했지만 그게 똑같은 게 나온다 한들 틀려. 왜? 복습이란 텀은 하루 전날 두 번, 세 번 푼다고 해서 시험 문제에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얘기하고 싶은 맥락이 뭐냐면 여러 번 틀려줘야 맞추는 거야. 여러 번 틀려줘야. 지금 이해했어. 너네 거 아니야. 이해했으면 너네 거 아니야. 다음에 너네 이거 틀리고 고치고 틀리고 고치고 저것도 두 번 좀 해야 너네가 이 문제 맞춘다고. 이해됩니까? 알겠죠? 그래서 필기한 거 제발 좀 하세요. 알겠죠? 은서도 마풀에 필기해준 거 시험에 똑같이 나왔던데 아마 필기해준 기억 자체가 없을 거야. 그지? 아마 그럴 거예요. 사람이란 게 웃겨. 이 3단계 거쳐야 돼. 어떤 단계? 이해하는 단계. 두 번째 뭐? 시행착오. 그리고 세 번째 맞추는 것까지 해야 시험에서 맞추는 거야. 알겠죠? 저도 우리 필기했던 거 장롱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제발 복습 꼭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했다면 다 틀린다 얘들아. 그 3단계 거치고 틀리면 내가 죄인이지. 알겠죠? 그러면 내가 죄인인데 그게 아니니까 좀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자, 보기 차 했고요. 다음 5번. 자, 시험 몇 시니? 5시 25분 남았니? 자,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시험에 공식적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알겠죠? 시험에 공식적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근데 학교생이 시험에 내지? 맞지?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왜 내셨어요? 이거 교육과정에 없잖아요. 왜 내셨어요? 하면서 멱살 잡고 때릴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어? 아무도 없지? 컴플레인 걸 자신 있는 사람 있어? 없지? 맞지? 걸 수 있어? 그렇구나. 시험 범위 아닌 것들이 요번에 지네 4개 학교에서 이미 보였어. 학교쌤은 교육과정이 아닌데 낼 의사가 있어 보였어. 충분히. 그러면 그 학교는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지? 이제 거지 같은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이 진해 지역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고립된 시골 약간 그런 느낌의 문제 느낌이라서 약간 하만고 약간 이런 느낌의 문제 느낌이라서 오히려 인창원보다 시험이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가면 갈수록. 쌤이 창원도 근무했었고 부산도 근무하고 뭐 경기도 분당도 근무했었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잖아. 그지? 근데 문제결이 항상 한결같은 곳이 진해야. 오히려 창원보다 어렵고 부산보다 한 번씩 까다롭게 내기도 하고. 예전에 5년 전이야 진해 문제가 꿀이었거든. 진짜 쉬웠어. 5년 전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지? 그래서 외적인 문항 진행합니다. 한 번씩은 대생하세요.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 한두 번 복습할 거면 하지 마세요. 알겠죠? 한두 번 복습할 거면 하지 마. 자, 부정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아니 붙자에 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즉 해가 없는 방정식입니다. 자, 해가 없는 방정식. 해가 없어. 왜 해가 없을까? 미지수 개수보다 식이 작기 때문이야. 미지수 개수보다 식이 작기 때문이야. 실제 부정방정식은 6차 교육과정 내용이고요. 지금 너네 몇 차니? 7-2인가? 8차인가? 그렇지, 그지? 8차구나. 없는데 아직도 나오고 있어. 지금 창원 지역에서도 요거 시험 범위 들어간 친구들 나왔더라고, 시험에. 자, 지금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때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x 플러스 y가 3이다 라고 하면은 이 x, y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지, 그지? 맞지? 근데 식이 하나인데 미지수가 두 개니까 얘는 해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얘한테 뭐를 주는 거야? 답이 없는 거 다 구해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조건을 주는 겁니다. 이 조건. 이해돼? 조건을 붙여줌으로써 뭐를 만들어내는 거다? 해쌍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해돼요? 이때 해쌍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건은 지금은 자연수 조건 주면은 해가 몇 쌍 만들어지겠니? 1, 2랑 2, 1 만들어지겠지. 이 중1 때부터 여러분들은 부정방정식을 배운 거야 이미 이 개념은. 그러면 이 개념이 확장돼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래 이 조건을 정수 조건도 줘보고 자연수 조건도 줘보고 실수 조건도 줘보고 유리수 조건도 줘보는 거야. 자, 대표적으로 내신에 그나마 나온다고 하면은 자연수 정수는 동일 조건이고요. 실수 조건 해서 이종 세트가 나옵니다. 알겠죠? 자, 가볼게. 알파 베타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3 베타는 0이다 라고 해보자. 자, 이 친구는 원래 근이 없어요. 그지? 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없다는 거야. 오케이? 해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해를 정할 수 없는 거야. 해를 정할 수 없는 거야. 해가 없다는 말 아니고. 자, 이때 이 친구가 통상적으로 알파 베타는 뭐 내추럴 아니면 또는 정수 조건, 뭐 인테자 뭐 이런 거 조건 한번 던져줘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친구 정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곱의 형태로 바꾸는 거야. 곱의 형태. 오케이? 곱의 형태. 두 개 곱했을 때 뭐 정수, 자연수 요런 조건 또는 정수 조건으로 만들어내는 거고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 두 개 곱한 게 뒤에 필요하다. 부호 포함해서 플러스 2 보이지? 마이너스 3 보이지?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6이야.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6을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6을 이렇게 더해주면은 인수분해가 예쁘게 됩니다. 베타 플러스 2 알파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6. 그러면 쌍의 개수 만들어내시면 되겠지. 맞지? 자, 근데 요 식을 바로 던져주면은 이 식을 바로 던져주면은 너네 무시하는 거겠지. 맞죠? 그래서 어떤 식을 던져줄 거야? 2차 방정식을 던져줘. 예제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2p 플러스 1 x 플러스 p 마이너스 1은 0이 있는데 x는 두정수근을 갖는데 두정수근 사람 이름 같다 그지? 자, 그러면은 두 정수근 가진다라고 하면은 이 두 정수근이 뭐겠니? 지금 보고 있는 알파, 베타와 같은 존재겠죠? 맞지?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줍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다? 2p 플러스 1이고 알파, 베타는 p 마이너스 1이고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의 형태를 만들려면 당연히 뭐가 없어져야 되겠니? p가 소거가 돼야겠지? 그래서 맨 하단의 식을 2배 해서 융합시킵니다. 오케이? 하고 마지막으로 힘내. 자, 해서 2 곱해서 밑에서 위에 거 빼면 2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빼기 베타네. 마삼. 되죠? 자, 그러면은 요거 인수분해 되게끔 해야 되겠지? 선생님, 요거 아까 곱해서 더하기 하면 된다 했잖아요. 라고 하는 건, 알파, 베타 개수 1일 때다. 오케이? 그래서 알파, 베타 개수 1로 고정 처리해주면 쌤이 얘기한 거 쓸 수 있어요. 뭐 쓰면 되겠니? 요거 곱한 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얼마? 4분의 1 양변에 더해주시면은 인수분해가 끝나 있겠다. 이 소리겠죠? 맞지? 그래요. 자, A타입이었고요. B타입 갑니다. B타입. 자, B타입은 개수의 얘들아. 제곱이 있어. 자, 얘도 두 정수근 갖고 싶어. 두 정수근. 자, 지금 보면 여기에 스퀘어 있는 거 보이죠? 여기. 마치 이 친구 반짝반짝 보이지? 이 친구 있으면은 이 타입 유형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럼 이거는 이 친구는 어떤 솔루션이냐? 요거랑 다른 결이야 근해 공식 솔루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야지만 예쁘게 정리가 돼.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됐죠? 됐나요? 그러면은 이 안에 거만 정리할게. 8p 제곱 빼기 4p 빼기 11 됐습니까? 루트 안에 들은 친구가 뭐가 되길 바라면 되냐면 얘가 정수근 가지려면 루트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럼 루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제곱수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적어도 루트는 없앨 수 있어. 큰 불은 끌 수 있어. 선생님 분수도 깨져야 되잖아요. 라고 한다면 큰 불만 끄고 봐. 루트를 없앨 거야. 루트를 없애려면 이 친구가 뭐가 되면 된다? 제곱수가 되면 된다. q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돼? 그러면 지금 쌤이 숫자를 개똥같이 만들어놔서 그렇지 얘가 예쁘게 완전 제곱식이 될 겁니다. 원래는 돼야 되는데 수가 좀 많이 더럽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나 고쳐볼까? 아니다? 손대지 말자. 이 친구가 어떤 느낌이 될 거냐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보통은 여기 q 제곱이고 여기 완전 제곱식 들어가고 여기 완전 제곱식이 이 수가 안 되게끔 8이거든요.
8만 조금 뜯어고치면 될 것 같은데 3 붙여볼까? 얘들아 미안한데 여기 3 붙여서 여기 12 만들고 여기 16 만들면 어때? 이러면은 되겠네. 급하게 만들면 그럴 수 있죠. 자, 해서 이렇게 합차꼴로 가져가는 거지. 선생님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라고 하면 안 나오죠. 교수님 진짜 대가리에 총 맞지 않고서는 빼기 1 플러스 1, 12 그러면 곱해서 10이 되는 쌍들 다당 적어서 PQ쌍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자,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시험에 나온 지 한 3000년 됐고요. 이거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타입은. 근데 문제집 풀면 나와. 문제집 풀면 나오거든. 그럼 너네들 나한테 물어볼 거잖아. 그래서 솔루션을 미리 가르쳐 줬을 뿐이야. 알겠죠? 근데 시험에 간간이 나온다면 이거 A타입입니다. 간간이 나온다면 A타입. 출제율은 5% 미만대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다 털어서 한 문제 나오면은 요번 시험에 나왔네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알겠죠? 잘 안 나옵니다. 부정방정식 자체가 교육과정이 아니야 얘들아. 알겠지? 아닙니다. 그래서 큰 틀 강조는 안 합니다. 다음. 자, 실수는 어떤 타입으로 쓰는 겁니까? 라고 하면은 얘는 판별식으로 쓰는 타입입니다. 보통은 2차식이 나올 거고요. 실근을 가진다 판별식만 쓰시면은 K가 특정 숫자로 정의되는 문제 유형 이런 판별식입니다. 해서 부정방정식 정리했고요.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은 관계로 나머지 섹션들은 좀 하이패스로 지나갈게 얘들아. 자, 여러분 이번 시험에 오메가 나온 학교 있어요? 오메가 없죠? 맞지? 왜 안 나오느냐? 엄밀히 따지면 고차방정식 파트거든. 자, 6번째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세제곱은 1,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이거 자주 봤던 거죠? 공식 정리만 할게. 6개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 복소수는 언제쯤 안 나옵니까? 라고 하면은 요번 기말고사가 복소수가 나오는 마지막 시험일 겁니다. 그 이후에는 복소수 안 나와요. 약간 기도 메타로 기다리는 방법도 있고. 너네 시험 직전이니까 따로 개념 설명 안 합니다. 직후니까 이미 많이들 연습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으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오죠. 기말고사범이라서. 안 내기도 뭐하고 내기도 뭐하고 그런 친구였습니다. 오메가 공통인 건 맨 마지막 거만 공통입니다 얘들아. 알겠죠? 맨 마지막 거만 공통이고 부호가 다릅니다. 자, 오메가 유사 형태의 필기만 살짝 해놓고 기출 문제가 나오면은 설명하도록 할게요. 근데 떨어졌네. 또 떨어졌네. 자꾸 떨어지네. 자, 얘는 필기만 해놓습니다. 당부장 찍어놓고 택 2이면 알파, 베타, 감마는 유사 오메가입니다. 유사 오메가라는 건 실제는 요거여야 되는데 다 실수배가 된 거야. 오케이. 근데 실수배 처리를 안 해도 답이 맞아. 해서 요렇게만 적어 놓을게.
엄밀히 따지면은 서술형의 일을 적으면 틀립니다. 근데 심플하게만 정리할게요. 우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다음. 이것도 당구장 표시해 놓을게. 8번 연방. 자, 연방은 다른 거는 몰라도 UV 꼴은 치환해서 푸는 거 연습 한 번씩 하세요. 절대 어렵게 안 나옵니다. 연립 방정식은 절대 어렵게 안 나와. 그냥 나와봐야 계산 문제다. 알겠죠? 이지하고. 내일 유형정리 실제 칠판에 문제들 설명 적어 나갈 거야. 오늘은 개념 설명만 했고. 알겠죠? 내일 실제 문제 풀어서 보여드릴 거고요. 공통근. 자, 공통근 방정식은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연방 파트입니다. 연방 파트. 연방 파트라서 이것도 시험 안 나왔죠, 그지? 이번에 창원 지역에서도 안 나왔어요. 이거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면 안 된다. 학교생이 자꾸 뻘짓하니까 너네들이 시험 기간 아닌데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거 배우고 기말고사 때 중간고사 거 배우고 계속 DB 쪽이 되는 거야. 학교생들이 나빠요. 이거 올라가는데 안 되는데, 그지? 자, 뭔 소리야? 자, 저렇게. 자, 기본적으로 공통분 방정식은 타입이 두 개입니다. 질문하는 타입이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일시 조건을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오직 하나의 공통근. 이게 타입이 두 종류입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어떻게 하느냐? 두 친구를 연립을 하는데 뺍니다. 소거를 합니다. 소거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대가리 소거를 하거나 또는 상수항 소거를 합니다. 둘 중 하나를 하는 이유는 대가리를 소거하면은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대가리를 소거하는 거고, 근데 대가리를 소거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으면 상수항 소거를 합니다. 오케이? 자, 타입볼 두 개 보여줄게. 자, 이 친구는 빼면은 어떻게 돼? 대가리 안 없어지지? 그렇기 때문에 상수항 소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 위에서 밑에가 빼면은 P-Q에 X-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 자, 두 개 빼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요 안에 요 두 개가 다 나와. 요거 안에는 일치 조건도 있고요.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질 때 조건도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일치 조건이라는 거는 여기 있어요. P는 Q. 얘가 일치 또는 X는 1은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질 때 조건입니다. 그러면 X는 1이라는 걸 여기 대입하면은 P 플러스 Q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얘가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질 때 조건이라는 거죠. 이해되지? 되죠? 자, 그러면 학교 시험에서 얘 이지한 걸 내겠냐고? 안 내겠지, 그지? 그러면 어떤 정도의 변칙 플레이를 하겠니? 차수업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이해해요?
자, 토월고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요번에 차 수업을 시켰어요. 요번이 아니지? 최근에지? 자, 차 수업을 시켰으면은 여기에 양변에 뭐 곱하면 되겠니? x 곱해서 빼는 거야. 이해돼? x 곱해서 빼는 거라고. 그러면 대괄이 없어지겠지? 인수분해도 되겠지? 맞죠?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지. 자, 요것도 마찬가지. 자, 요거 위에서 밑에 거 빼면은 a-b에 x제곱 마이너스 x는 0. 자, 이 타입골은 재밌는 게 일치 조건도 보이고요. 일치 조건도 보이고, 요거는 x는 0과 1, 근이 두 개 나오지, 그지? 맞지? 여기서 걸러내야 돼. 걸러내야 돼, 얘들아. 누구냐? 요거야. 이 친구의 특징은 상수항에 1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0이라는 근을 가질 수 없어요. 0 이거 빼내야 돼. 알겠죠? 빼내셔야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차수가 업이 돼서 출제가 되겠죠. 된다면은. 또는 조금 더 미지수를 더 집어넣던가 그런 변형꼴이 들어갑니다. 자, 일단 오늘 9종류 했고요. 실제 이제 몸통 문제는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변별력으로 나오면 어려운 거고 변별력 기준의 설명을 쭉 해서 알겠죠? 내일 이제 문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니까 풀이 잘 정리해서 한 주간 연습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일단 시험 다들 치느라 고생했고 내일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